공간이 어마어마합니다. 멋지죠? 예. 서울 연극 창작센터입니다. 서울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기준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우리 지금 연극 배우들의 이제 출연료 그 산정의 기준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노력들이 있잖아요. 필요해요. 필요한데 현실이 그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배우들의 그 출연료에 대한 단가 기준 만들어야 되죠. 연습 시간은 어떻게 짜야 되고 그 연습 시간은 어떻게 보상해야 되고 공연 횟수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 배우들의 경력에 따라서 또 어떻게 분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논의되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현실은 너무 거리가 멀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저희 극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결정되죠. 전체 제작비에서 3분의 1은 뭐 예를 들어서 기획 홍보비, 3분의 1은 제작비라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극장 대관료, 뭐 스태프들, 무대, 장치 이런 비용들, 나머지 3분의 1이 배우 페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제작비가 1억일 때는 배우 페이가 한 3,300 중에서 이제 나눠 갖는 거겠죠. 근데 전체 제작비가 100만 원일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33만 원 가지고 나눠야 되는 거죠. 기준이 이 배우가 몇 시간을 일했고 경력이 얼마나 됐고 연습을 몇 시간 하는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건데 현실은 그래요. 그래서 배우들의 출연료는 어떻게 결정되냐? 제작 형편에 따라 결정된다. 솔직한 양심 고백입니다. 출연료를 못 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냐라고 질문하시면 죄송하지만 예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그게 뭐 법적으로 또 문제가 되죠. 당연히 되는 거고 계약서를 작성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우리가 권고하고 있고 그 문화를 만들고 있는 건데 배우들의 최저 시급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영역입니까? 저는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저희 연극계는 혼재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좀 대형 제작사라든가 좀 그 자본이 축적된 이런 단체들 그런 단체들에게는 분명히 어떤 정도의 그에 걸맞는 그들이 지금 얻고 있는 그 경제적 성과에 걸맞는 그 임금 기준이 필요해요. 근데 영세한 그 소규모 제작 단체들에게는 그 기준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이제 극단에서 배우들하고 출연료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나머지 그 최저 시급에 대해서는 국가가 주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네. 근데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죠. 네. 그 방법을 이해하셨군요. 질문하신 거군요. 아니, 저도 그거를 주장하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극단이 또 영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국가에서 최저시급에 어떤 배우는 최저시급에 맞춰서 극단에서 줬어. 그러면 이제 되는데 어떤 배우는 그 극단이 예를 들어서 이제 관계 흥행 부분에서 이제 실패해가지고 배우들에게 최저시급을 못 준다. 그러면 이게 서류상으로 증명이 되면은 국가나 정부에서 최저시급에 맞춰서 금액을 연극 배우에게 주는 거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 박정희 회장님이 한번 재임 기간 동안 이거 한번 해결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엄청난 일인데 이건 사실은 이거 해내시면은 우리 연극 배우들에게 우상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와 비슷한 이제 그 우리 연극인들 배우 스태프들 뭐 이런 분들의 어떤 그 기본적인 생활 이렇게 목적이 그거잖아요. 기본적인 경제 생활이 되게 하자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길로 가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우리 떼우제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극단이 제작단체가 공연을 할 때 거기에 섭외된 출연하는 배우들의 최저시급을 국가가 맞춰주는 방법, 이것도 한 방법이고요. 또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 주장에 의하면 그냥 일률적으로 예술인들에 대해서 1년에 얼마씩 내가 몇 작품을 하거나 어떤 정도의 최소 예술 활동을 하면 예술인 기본소득인데 내용은 이제 뭐 지금 현재 일부 시행하고 있는 창작지원금의 형태도 좋고 뭐 어떤 형태도 좋은데 예술인들에게 1년에 얼마씩 국가가 이제 주자라는 거죠.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제가 이제 그거보다도 좀 더 저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일자리를 좀 만들어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일자리
최저시급을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뭐 독일이나 동유럽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국가가 국공립단체를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국립단체 하나 있고 각 뭐 한 10 몇 개 정도의 시립 도립 극단이 있어요. 이거를 더 확대해서 구립, 군립 이런 데까지 그 국립극단, 구립극단들을 만들자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예술가들이 아예 고용되게 하면 이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겠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예술인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최저시급을 국가에서 주는 방법, 이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2026년 1월에 8대 서울연극협회 집행부가 다시 또 선출되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 다시 출마하셔가지고 이 연극 배우들의 최저 시급 이거 내가 한번 공약으로 내세워가지고 4년 동안 한번 이거 가지고 한번 투쟁 한번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사실 저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안 중에서 어느 게 더 좋은 안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각각에 좀 따져볼 만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최저시급을 국가에서 준다고 했을 때, 그럼 어떤 공연에 한해서 최저시급을 줄 것이냐는 얘기가 나와야겠죠. 뭐 아무나 다 나 공연할래, 그리고 내 친한 친척들 동기들 물러 모아놓고 그냥 극장 하루 잡아서, 또는 뭐 야외 공연이라고 해놓고 아무데나 공연해. 근데 그런 공연에도 최저시급을 주세요 라고 해도 되는 건지, 응?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공연들에 한해서 최저시급, 그 참여하는 배우들의, 참여하는 예술가들의 최저시급을 고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정책적으로 좀 섬세하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국가에서 세금을 쓰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더 논의를 해봐야만이 최저시급 제도가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 더 효율적인 제도인지, 아니면 일자리 정책이 좀 더 효율적인 제도인지, 아니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더 좋은 정책인지, 또는 다 좋은데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시급 주는 경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례로 단점을 얘기하면 시간을 다 정해야 돼요. 내가 배우를 섭외했는데 공연을 하나 올려요. 30분짜리 공연 올리는데 연습 시간을 1000시간을 잡아놔요. 최저시급 10,000원씩 잡고 1000시간이면 얼마인가요? 이걸 줘야 됩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팀은 공연이 30분이 아니라 더 길어, 2시간짜리인데 그 연습 시간을 100시간만 잡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100시간 연습을 하는지 1000시간 연습을 하는지, 그건 또 어떻게 확인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연에 어느 정도까지 최저시급을 줄 수 있는지를 정하려면, 뭐 예를 들면 호주가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연출 같은 경우에는 공연을 하게 되면 그 국가로부터 허락을 맡아야 되고, 내가 연습하는 연습 스케줄을 미리 다 신고를 해야 돼요. 내가 몇 명의 배우, 어떤 배우들을 4주 동안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연습을 할 겁니다. 이것을 제출하고 그것에 대해서 허락을 받고 나면 거기에 참여하는 배우들에게 최저시급을 주는 거겠죠. 자,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는데, 이걸 또 우리가 지금 문화적으로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1000명의 연극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1000명의 연극인이 있는데 국공립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배우가 10명, 30명이에요. 그러면 950명, 970명이 소외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경우와 1000명의 연극인들 중에 500명 정도가 국공립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어. 또 그 국공립단체들이 몇 년 단위로 이렇게 바뀌어 라고 하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저희는 어때요?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 전혀 변화 없이 계속 그 국공립단체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부럽죠, 솔직히. 응? 그리고 작품도 우리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이렇게 만든 게 누구냐라는 거죠. 누가 만들었나요? 이걸 그동안 계속 방치해둔 게. 예, 누가 만들었고 누가 그걸 지금 방치하고 있나요? 1차적으로는 제가 그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국가가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조금 2차적으로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모두의 방관이, 우리 모두의 무관심이 또 이렇게 만든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장님께서 좋은 방법을 지금 제시해 줬어요, 사실은. 네. 저희가 이제 투쟁을 통해서 쟁취하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최저시급보다는 비싼 부분에서 해결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보고, 가능해야 된다고 보고, 될 때까지 싸우자. 그렇죠. 예. 승리는 뭐 될 때까지 하는 사람에게 오는 거죠. 예, 제가 좀 무례하게
결례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연극협회가 많은 훌륭한 일들을 했는데 가장 1순위는 연극 배우의 생존 관련된 그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 우리 박정희 회장님이 그쪽으로 일을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그게 제가 협회장이 된 이유이고요. 그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뭐 저의 SNS나 또 정부를 만나서 얘기할 때 제가 하는 워딩들이 조금 이렇게 명확하게 전달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일관되게 처음부터 지금 이 일자리 정책 그리고 전국의 연극인들의 일자리 우리 국립극단들 만들어져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02년도에도 국립극단에 대한 어떤 투쟁들 했던 건데 그때도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자꾸 오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는 느낌으로 국립극단에 대한 제대로 된 우리 국립극단을 가져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그 국립극단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던 것만은 아니거든요. 국립극단을 자꾸 확대하고 거기에서 연극인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런 식으로 시립, 도립, 국립들도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 그 얘기를 했던 건데 사실은 전진을 못하고 있었죠. 근데 저는 일자리 정책은 반드시 우리가 이뤄내야 될 부분이고 국가가 정말 앞장서서 그러니까 연극 정책이라고 하면 자 지금 전체 우리나라 연극계가 어떤 현실이지? 그리고 몇 명의 연극인들이 지금 매년 쏟아져 나오고 있고 현재 활동하고 있지? 이들의 생계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그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아유 연극인들 힘드니까 뭐 지원 사업 한두 개 늘려줄까? 이런 게 아니라 이들의 생계는 어떻게 우리가 만들고 있고 창작 생태계를 어떻게 우리가 조성해야 될까라는 게 국가가 가져야 될 고민인데 그렇게까지 고민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뭐 그것도 특별히 기준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각 극단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 번은 이제 그런 걸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모두 경력과 관계없이 회의를 똑같이 나누자라고 했을 때 우리 극단에 있던 이제 같이 작업하던 배우분 중에 한 분이 연출님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원이라도 더 주세요. 그게 제 자존심입니다라고 또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분명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또 제가 이제 들은 얘기로는 어떤 경우에는 또 선배들이나 그 극단 제작자들이 또 굉장히 또 이렇게 획기적인 방법을 써서 야 우리 그 공연 출연료를 차등을 두는데 제일 아래 기수가 제일 많이 받는 걸 해보자. 뭐 이런 것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다 어떤 일회성으로서 이제 그 우리 문화를 좀 바꾸려는 노력의 일환이긴 하지만 정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경력에 대한 인정은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제작 여건이 너무 어렵다. 출연료를 논할 만큼의 여건이 아니라는 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는 모든 연극을, 모든 공연 예술을 그 전제로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소규모 영세 제작단들. 물론 이 공연팀들, 소규모 아주 영세한 그 제작단체들을 제외하고는 뭐 대형 기획사가 하는 작품도 있고, 제작비가 꽤 되는 그런 공연들도 있고, 또 국공립단체가 하는 공연들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다 그 최저기준 시급이라든가 그 공연료 산출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그 팀들이 오히려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많은 영세한 단체들이 에 대한 얘기들 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작비가 1억 미만, 5천만 원 미만 그들의 대부분은 1,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또 대반이니까 그런 제작단체들의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거지 이게 뭐 일반적인 론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적은 액수라도 자꾸 계약을 하는 그런 문화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그 계약을 하는 과정은 그 배우와 제가 제작자가 극단 대표이면서 제작자로서 그 배우와 대화하는 과정이잖아요. 협상하는 과정이고 그 협상이 이렇게 얼굴 붉히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어떤 그 과정, 절차라고 인식이 되는 그 문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 지금 사실 막 껄끄럽거든요. 제대로 못 주니까 괜히 미안해서 그런 것도 있고 받는 배우도 그렇고 30만 원 넣고 계약을 하자 그러는데 야 25만 원은 어때? 아니 45만 원은 주셔야죠. 이런 얘기하는 게 서로 낯간지럽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것이 이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얼굴 붉히지 않고 잘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혹시라도 얼굴 붉히게 될까봐 아예 얘기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참고 참았다 얘기했는데 굉장히 막 뭐랄까 세련되지 않은 언론에서 서로 이렇게 얼굴 붉혀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다음에 얘기하기 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배우들이 자꾸 그거를 얘기 안 하게 되는데, 그냥 편하게 잘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예술위원회나 예술인복지단에서 만든 그 표준 계약서에 보통 따르고 있는데, 제가 그 계약서들을 좀 꼼꼼히 연구하면서 여기에 어떤 독소 조항은 없는지 또는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조금 믿고 갔던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고백을 할게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떼우 저희가 제안합니다. 우리 서울연극협회에서 배우들의 그런 표준 계약서를 예. 우리 회장님이 이번에 한번 만드시는 거 어떠십니까? 만들기보다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지금 현재 그 한국예술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저희가 쓰고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네. 당연히 개선이 필요하죠. 이거는 연극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그 배우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못 주니까 어떡해요? 나는 오늘 2시까지 연습하고 가야 돼. 나는 목요일 날은 알바가 있어. 나는 금요일 날은 촬영이 있어. 이거 다 빼줘야 돼요. 심지어 어느 팀은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공연 전에 전체 배우가 다 모인 날이 뭐 손에 꼽았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습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요. 그것이 우리 연극 창작 그 환경을 더 열악하게 만들고 작품의 퀄리티를 떨어뜨리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죠. 돈을 못 주니까 알바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그 배우에게 온전하게 시간을 요구를 못 하는 거예요. 그 극단이 좋은 작품을 많이 하고 있는 극단이냐? 예, 첫 번째, 두 번째. 그 극단의 작품 성향과 또 내가 맞는지 예. 이런 것도 좀 판단을 해야 될 거고요. 세 번째. 그 다음에 또 어떤 극단들은 그 철학적인 방향성이라든가 또는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정치적인 성향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동의하고 있는지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 게 전혀 없는 극단도 있고요. 저는 이제 그 극단의 어떤 작품 메소드, 작품 성향 이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나하고 안 맞는 데 들어가면 미운 오리 새끼 되기 쉽죠. 나는 움직임을 잘하는 배우인데 화술이 중요한 극단에 들어가서 계속 힘들어하지 마시고. 공연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공유 트럭이라고 트럭을 운영하고 있어요. 물건들 옮기고 이럴 때 거리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또 트럭 부르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회원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유 트럭 운영하고 있고요. 자녀들이 입학할 때 입학 축하금을 주고 있습니다. 또 출산하게 되면 출산 축하금도 주고 있습니다. 서울연극제에 또 대한민국 영재 서울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1년에 4만 원 받거든요. 서울연극협회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정회원이 되면 혜택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정회원 조건이 한 작품을 해서 연속으로 4년 이상 해야 예. 정회원 자격 조건이 되는데, 연극영화과 졸업하고 4년 동안 버티는 거 이거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예. 이 정회원의 기준을 좀 낮추는 건 어떻습니까? 문턱을요. 사실 회원들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 좋기 때문에 장벽을 낮추고 싶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라는 의견도 사실은 만만치 않게 많아. 그냥 그러면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이런 의견들도 좀 있어요. 예, 그렇다면 연극영화과 졸업생들이 극단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한 서울연극협회에서 혜택들을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립극단, 국립극단까지 그 국공립극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사실은 이런 거예요. 지금 극단들이 신입단원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극단 같은 경우도 한 15명 정도의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들이 1년에 몇 작품 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작품을 많이 올릴 수가 없으니까, 제작비가 없으니까. 근데 신입단원이 자꾸 들어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쵸? 누군가 놀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입단원을 많이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그 졸업한 그 졸업생들도 그래요. 극단 들어가면 몇 년간 이렇게 약간 좀 쉽게 해서 따까리 생활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 우리 극단 같은 경우는 되게 젊은 극단이라 들어오면 이제 얼마 있다 바로바로 캐스팅이 되긴 하는데, 사실 그 극단 안에도 다 지금 포화 상태란 말이죠.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것은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극단들이 다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굶어 죽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 인원들을 어떻게든 수용하라 그러고 연결시킬 방법을 찾고 이런 것이 내가 볼 때는 조금 번지수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는 거죠. 일단은 우리는 연극영화과를 전공자들 너무 많이 만들었죠.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싶지만 어쨌든 만들어졌어요. 그 사학의 어떤 그 욕심 때문인지 어떤 제도의 모순 때문인지 이게 결합되면서 수많은 연극영화과가 2000년대 이후에 급격히 늘어나고 갑자기 급증했죠.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배출되고 있는데 이거를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어떤 방식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요. 지금 우리가 이제 국가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국가는 이제 포괄적인 개념이고 조금 더 딥해서 들어가면 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뭐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문체부겠죠. 아, 문체부 쪽으로. 그럼 유인천 장관님이 계시나요? 예, 아직 계시더라고요. 유인천 장관님은 또 배우 출신이니까 대화가 원활하게 잘 되지 않을까요? 안 되던데요. 국립극단 내에다가 무슨 워크숍을 만들었어요. 뭐를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사업들이 정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1000명 중에 10명, 20명 혜택 받는 1년 받는 이런 사업들이에요. 그러고서 이거를 했다고 청년들을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런 게 저는 우리를 더 갈라놓는 거죠. 그 980명은 그 선정된 20명에 대해서 갈라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래도 1000명이 배출된다 그러면 최소한 50% 이상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과감한 투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1000명 배출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10명 뽑아가지고 뭐 1년간 저기 인턴 사원으로 고용해 주겠다, 뭐 워크숍을 치러 주겠다 이런 얘기들은 정말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정말 아이고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거 좀 예민한 부분이라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 이건 진짜 술자리에 가서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의 문제도 있고 분명히 이것도 오해받을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사실 있어요. 그리고 연극 배우를 모두 살아남자라고 하는 것도 저는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극단에 심단을 들어오면 왜 내가 뽑아놓고도 왜 꼭 이래야겠니?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어. 아직 기회가 있어. 이런 얘기도 저희가 농담을 해요. 근데 연극도 굉장한 그 기술이 필요한 거고 어떤 재능도 필요한 거고 노력도 필요한 거죠. 누구도 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내가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안 맞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산업군이나 어느 파트나 다 그런 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개별 어떤 조금 그 특별한 경우를 가지고 보편적인 상황을 다 논할 것이냐 이거는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을 얘기해 볼게요. 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항상 심사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심사는 절대로 공정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지론이에요. 다만 공정하려고 최대한 노력한다. 이 얘기는 왜 드리는 거냐면 심사는 당연히 공정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 문제만 가지고 얽매여 있으면 그 연극계가 어떤 다른 관점을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다른 지원책, 육성책들을 분명히 생각해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모든 그 정책들이 심사를 통해서 선정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답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심사가 공정했냐 안 공정했냐를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고 있어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이건 더 시비를 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공정할 수 없는 거고 공정하려고 노력할 뿐인 거고 그렇다면 심사가 아닌 어떤 다른 육성책들을 만들어낼 쪽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심사가 공정했냐 안 공정했냐 어떻게 하면 공정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저도 심사에 들어가지만 내가 친한 팀이 있고 안 친한 팀이 있고 근데 이해충돌 방지법이 의미가 없어요. 이 동네는. 왜? 내가 들어가면 심사로 들어온 100팀 중에 다 아시죠? 90팀이 아는 팀인데 무슨 그럼 차라리 제가 심사를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럼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또 그런 일이 없느냐. 똑같아요. 그걸 뻔히 알면서 눈 가리고 아웅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런 눈 가리고 아웅을 몇십 년째 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그보다는 내가 심사위원을 뽑혀서 가는 게 더 중요해요. 심사비도 받아야 되고 내가 심사를 하면서 권력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 구조 자체를 우리가 타파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고
지금 여기서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은데요.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어디 다른 데 가서 누구랑 하면 3분도 안 돼서 그 사람들 눈빛이 흐려져요. 듣기 싫다 이거지. 왜 이런 얘기를 하나마나 한 얘기를 자꾸 해.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왜? 되게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아마 어떤 공공기관이었을 거예요. 문체부였나 어디에서 이제 그 지원금을 주는 심사에 공모에 선정이 돼서 1차 면접 보러 갔는데 거기 이렇게 아는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야 니네 1차 합격됐으니까 잘해봐 2차 합격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마치 나한테 어떤 그 시혜를 주는 것 같은 그런 그 리액션이 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그 지원금은 내가 꼭 필요해서 온 거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요로 해서 어떤 좋은 극단, 어떤 좋은 연출에게 이 사업을 맡겨야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 응?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호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만나진 거지 나만 일방적으로 필요해서 만난 게 아닌데 마치 어떤 시혜를 주는 것 같은 그런 입장을 취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우리 연극인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그거죠. 사실 지원금도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조금이죠. 보조금인데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거고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받아야 될 권리와 자격이 있는 겁니다. 다만 모두가 다 그 권리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자에게 조금 더 먼저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인가에 대한 그 선별 작업을 국가가 하는 거죠. 근데 국가는 그걸 선별할 때, 그러니까 공공기관이죠. 공무원들이 그걸 선별할 때 좀 더 좋은 사람에게, 좀 더 사업을 효율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겠죠. 그 책임은 그들에게도 있는 거죠. 이것이 단순하게 그렇게 계약으로 맺어지는 거지, 우리 누가 누군가에게 시혜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 연구인들이 좀 알고, 그래서 더 당당하게 가고,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그 좋은 팀들에게 가서 또 알맞은 팀들에게 가서 성공했는지. 국가가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을 해요. 뭐 청년문화 패스도 하고 뭐도 하잖아요.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공유한 적 없죠.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돈을 줄 때만 신경을 쓰죠. 그 돈들이 뿌려져서, 세금이 뿌려져서 사업의 성과를 냈는지, 연극 창작 환경에 얼마큼 도움이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제일 답답한 일이죠. 받으면 돼요. 그 뒤는 몰라. 뭐 이런 거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변하기 어렵다, 쉽지 않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서울 연극인들의 어떤 복지, 그리고 어떤 창작 환경 개선, 또 그들을 위한 정책 제안,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공식적으로 하는 일은 저희가 5대 축제를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서울 연극제, 그리고 대한민국 연극제 서울대회, 그리고 젊은 창작자들을 위한 미래 연극제, 그리고 청소년 연극제, 그리고 시민 연극제, 이렇게 5대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에딘버러에 갔을 때 이제 저희 극단 작품 스프레이를 가지고 가서 베스트 디렉터 상과 베스트 테크니컬 프로덕션 상을 받았어요. 프린지에서. 그게 서울 연극협회 직선제로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좀 변화를 원했던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인 그 어떤 변화, 연극 창작 이 생태계를 좀 더 과감하게 좀 변화시켜 달라라는 어떤 그런 요구들이 반영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몇 명의 회원들이 가입을 해 있고, 연령대별로 어떻게 돼 있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그 홈페이지에 축적을 하고 있고요. 모든 공연 정보들이나 회원들의 어떤 현황들, 그리고 정책들, 이런 것들이 한눈에 좀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어야 되겠다, 공간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연극계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스스로들에 대해서, 공연 현황에 대해서 좀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문제가 뭔지도 얘기할 수 있고, 또 개선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들이 활동한 내역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우리 연극인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디지털화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그것들이 축적돼야 어떤 정부에 가서 우리가 정책을 제안할 때도 현장이 지금 현실이 이렇다.
매년 몇 명의 그 전공자들이 대학로로 들어오고 있고 현재 대학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고 이 중에서 몇 명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고 배우 한 명이 1년에 하는 작품 편수는 몇 편이고 벌어들이는 수입은 얼마고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자료화 돼야만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자료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자료들이 다 디지털화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사실은 이게 수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지금 제대로 된 정책이 안 나오는 이유가 그런 자료들이 명확히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민간단체 사기는 쉽지 않아요. 이게 정부에서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제 뭐 정부에서도 나름 하고는 있어요. 예경에서도 하고 있고 근데 아직은 이제 좀 뭐랄까 부족한 상황인 거죠. 대학로에 있는 게시판을 전부 디지털화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LED로 이제 이렇게 빛이 나오는 지금 종이 포스터 붙여져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LED로 해갖고 빛이 쫙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대학로가 지금 문화지구로 돼 있거든요. 서울시 조례상 법령에 걸리는 거예요. 뭐 빛, 광, 오염 뭐 이런 것 때문에 상업지구가 아니면 주택지구나 준주거지역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잘 보시면 알지만 대학로에는 강남이나 이런 데와 다르게 큰 LED 전광판이 없어요. 정지돼 있는 화면이면 괜찮아요. 빛이 나와도. 근데 움직이는 화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지돼 있는 것만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정지돼 있는 광고판들은 있죠. 근데 영상으로 움직이는 건 없죠. 대학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디지털 광고판을 만들 수 있는 예산도 없는데 법령부터 고쳐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서울시나 시의회에서 조금 더 빨리 도와주시면 좋은 부분인데 바쁘시네요. 다들 그분들이 4년째 지금 이거를 못하고 있고요. 이 서울시에는 지금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거기에 23개 자치구에 문화재단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그 나머지 2개 구에도 22개 자치구에 문화재단이 있고 나머지 3개 구에도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곳이 있어서 각 자치구마다 구민회관, 구문화회관이 있죠. 그리고 이제 재단이 이용하는 여러 가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들, 문화시설들이 있어요. 그 문화시설들 안에 가보면 이제 이렇게 화면들이 다 있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그 대학로에 있는 저희 서울연극협회에서 그 저희 회원들이 공연하는 모든 공연 프로그램이라든가 홍보 영상들을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쫙 쏘았을 때 그 25개 자치구에 있는 각 극장마다 이것이 방영이 된다고 치면 보통 이제 공연을 보시는 분들이나 문화생활을 즐기시는 분들은 거기에 다 모이게 돼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홍보 효과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그냥 바로 시행해도 좋을 이런 게 많은데 이게 참 내 맘 같지 않네요. 뭔가 또 협조 체계가 필요하고 인원이 필요하고 근데 사람들의 관심만 있으면 될 텐데 그래서 계속 그거 설득하는데 시간이 다 간 것 같아. 이 사람 만나서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이런 생각인데 이걸 좀 해주면 어떨 것 같아? 근데 다들 들으실 때는 좋아요 하던데 좀 지나면 본인들 바쁜 일이 더 많은 것 같아. 토니상, 육관왕 이거는 저희한테는 굉장한 기쁨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한 굉장한 숙제이기도 하고 뮤지컬은 저렇게 했는데 연극은 뭐 그러니까 이게 축하를 드리겠는 축하하는데 좀 부럽네 질투나네 이런 것도 있고 그치 가능해 할 수 있어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이거 상 발표되는 순간에 제가 굉장히 진짜 이렇게 쫓기는 느낌? 솔직히 그랬어요. 저는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또 런던에 있는 이제 기획자분 중에 이렇게 좀 평소에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도대체 연극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해요? 이래서 아니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고 나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네 이제 좀 그렇게 변명을 했는데 정말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사실 우리가 너무 없다 보니까 줄 서기 바빠요. 우리가 줄을 서면 관은 우리 말을 안 듣죠. 그렇죠? 그럼 주객이 전도가 되잖아요. 줄을 설 것이 아니라 내가 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주인이니까 우리가 명령을 해야 되잖아요. 문체부 그렇게 하지 마. 서울시 니네 이렇게 하면 혼난다. 진짜 혼나고 싶어? 똑바로 안 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저희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지원금 받을 수 있어? 이러니까 그럼 니네 빨리 이쪽으로 줄 서봐. 저쪽으로 줄 서봐.
예쁜 옷 입고 와봐. 귀엽게 인사해봐. 뭐 이렇게 자꾸 그 줄마다 특징을 만들어서 줄 세우기를 하잖아요. 이미 가오도 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리고 가오라는 게 돈에서 나오는 건데 그게 말이 되는? 그냥 의심 없이 사용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랬더니 돈이 없으면 가오도 없어지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의 뜻은 그런 거겠죠. 돈이 없더라도 가오를 지키자는 얘기겠죠. 우리의 자부심을 지키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정책 당국자들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떳떳하게 얘기를 하고 이 연극 예술이라는 거, 공연 예술이라는 거 발전시킬 책임이 나한테만 있는 거 아니잖아. 국가 너희들한테도 더 많이 있는 거잖아. 응? 너희들이 나한테 지원금을 주는 거는 나 잘 살라고 주는 거 아니잖아. 이 예술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니들이 내가 필요해서 나를 부른 거잖아. 응? 내가 나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지원금 좀 주면 어떻게 나 생활비 좀 할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당신들이 내가 나를 필요로 해서 나를 부른 거고 그래서 알맞게 필요에 따라서 지원금들을 주는 건데 나도 그걸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겠죠. 잘해서 어쨌든 연극 예술이라는 것이 또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거지만 결국에는 국가가 필요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들, 그런 자부심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오늘 인터뷰 어땠습니까? 유톡쇼 아마 이렇게 예민한 부분을 민감한 부분을 이렇게 깊게 딥해서 들어간 인터뷰는 아마 처음이지 않습니까? 흥분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냉철하게 보고 문제들을 우리가 1차로 중요한 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가능한 한 정보들을 섭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연극인들 조금 창작에는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연극 정책, 연극 사업, 국가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이 관심 가져도 안 돼. 어차피 안 바뀌어. 라는 어떤 절망감들이 있어서 그런데 신경 쓰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내 작업이나 할래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건 무책임이에요. 우리도 내가 일할 수 있는 노동 공간들, 환경들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한 가지 하고 싶어요. 제가 이런 거를 하고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 뭐 기본소득을 해야 돼, 막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되겠어? 아니 되지도 않을 얘기를 왜 떠들어? 10년째 떠든 얘기잖아 라고 하는데 됩니다. 문체부든 서울신문학과든 그들은 우리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명령하면 들어요. 근데 우린 지금까지 한 번도 명령을 해보지 못했어요. 왜 명령을 못했냐면 명령해도 되는가? 라는 의문들. 그리고 명령을 하려면 우리가 의견이 통일돼야 되잖아. 나는 왼쪽으로 가자 그러고 띄어지님은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면 둘이 같이 가가지고 왼쪽 가야 돼요 오른쪽 가야 돼요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두 분 의견 통일해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지어는 내가 어느 날 가서 우리 일자리 정책을 이런 거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또 그분들이 뭐라고 해요? 다른 분들은 다른 얘기 하시던데요. 우리 안에 의견 통일되는 과정들 사실 이거는 협회나 이런 쪽에서 해줘야 되는 일들인데 야 연극인들은 정말 의견 통일하기 쉽지는 않아요. 근데 뭐 꼭 일치시키진 않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하고 먼저 해야 될 것들을 정하고 서로 양보해서 의견들을 모으면 명령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명령하면 듣는 건 너무 쉽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듣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그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일방통행을 했던 이유는 우리가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나 이 얘기를 꼭 좀 해주고 싶어요. 서울연극협회 박정희 회장님 모시고 인터뷰한 이 영상이 연극 배우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주권 시대라고 그러죠? 국민이 주인이 되는데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더를 내리고 명령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명령을 할 수 있어야 주인이죠. 명령을 제대로 못하면 그게 주인이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톡쇼 바이바이. 바이바이.